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지금 핵심이 뭐냐면은 수지 불균형도 문제인데 그거 가지고 거의 용돈 연금 수준이기 때문에 노후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연금 개혁을 한다라는 점을 동의하고 두 번째로 국민적 합의와 토론 타협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한다. 이 정도를 저희가 합의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 분이 다 동의를 하시니까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네 명이서 공동 선언하는 건 어떠십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뭐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죠. 네, 그거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건 선택이 아니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차재원의 토파보기,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생각을 저희들이 물어봤거든요. 오늘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차 교수 나와 있습니다. 차 교수,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국민연금을 첫 번째 주제로 잡았잖아요. 네네. 한번 소감을 좀 얘기해 주시고 시작하죠. 예, 뭐 일단 온라인 패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화 면접보다는 좀 제 입장에서는 조사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좀 쉽게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온라인 패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60대 이상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사실 온라인을 잘 안 쓰잖아요. 아, 그래서 그러시다. 그런 이제 표집하는 데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이야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CG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니까 점점 빨라지는 국민연금 고갈 시계, 우리가 이미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저는 네. 2047년에 뭐 고갈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망하는 시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그러네요. 나는 것 같네요, 보니까. 지금 그림 보니까 2013년에는 2060년 정도의 네.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 또 뭐 한 5년 전이죠. 그죠? 네네. 2018년에는 57년에 고갈될 거다 했다가 2020년에는 2055년이라고 하는데 점점 고갈의 네, 시기가 저는 당겨지는 거 아니에요? 2022년 오늘 하면 아마 2047, 8년 정도로 당겨지지 않았을까 좀 더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지금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정부에서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뭔가를 하고 싶겠죠. 하고 싶지만 정부라고 하는 게 구성되는 게 사실 네네. 선거를 통해서 구성되는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어떤 여론에 반해서 뭔가를 정말 총대를 메고 하기가 쉽지 네네.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느 정권도 사실 하기 어렵고 그래서 계속 정권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시도를 하려고 했지만 폭탄을 이번 내 네네. 정권에서는 안 네네. 돼. 다음 정권으로 넘기고 그래서 폭탄 돌리기를 계속 해온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건데 마치 무서워서 피하고 있는 것 같은 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라고 하는 인식은 아마 전문가 집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완전히 다 그렇죠. 네네. 근데 뭐 정세 없는 복지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복지를 말이죠. 늘리려는데 정세 없이 가능하냐 이 부분하고 똑같은 건데 국민연금은 그 정세 없는 복지 논쟁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그렇죠.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미래 정말 네.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미래의 안정된 노후와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이해관계도 굉장히 많이 걸려 있고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에 국민들이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하루빨리 저는 어떻게든 좀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번 대선 후보 토론 과정에서 네네. 안철수 후보가 매개가 돼가지고 국민연금 개혁 같은 것들을 좀 해보자 하는 의기투합이 좀 된 상태여서 저는 다음 정권에는 누가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해봅니다. 네. 자, 첫 번째 CG가 나오는데요. 국민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예, 아마 이거는 뭐 모든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이 그죠? 네네네. 걱정을 하고 있는 사안 같은데 부정적으로 보는 와 이거 못 받는 거 아닌가 하는 게 굉장히 높은데요. 뭐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간다는 것들이 사실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우려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여과 없이 저는 국민들한테 이 내리에 들어가 박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여론을 저는 정확하게 반영을 하는 건데 제가 조금 놀라운 부분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네네. 젊을수록 더 심각성을 더 깊이 느끼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사회의 젊은 사람들이 사실 저 국민연금 문제를 심각하게 본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하고 불안하다는 있다. 거죠, 그래서 그죠? 저는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580명에 대하여서 온라인 조사를 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580명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했고 뭐 2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다 커버를 했고요. 그다음에 남성과 그다음에 지역이라든지 남성 세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청와된 형태로 표집을 해서 가능하면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온라인 패널 조사는 이제 명백한 학술적인 의미에서 네네. 정확히 인구 집단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전화 면접 조사처럼 무작위 추출을 네네. 하질 않기 때문에 표본 오차 허용 범위를 계산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이 지금 국민연금 문제나 이런 조사 문제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주요 국가들의 국민연금 실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네, 화면에 지금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유럽 국가들 또 독일까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근에 있는 일본이 나오고 미국, 한국인데 지금 실제로 국민들이 보험을 내고 있는 그런 그 보험료율은 한국이 가장 낮은 국가로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한국 같은 경우는 보험료율이라고도 하고 또 기여율이라고도 하는데 기여율이 9%대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 부분인데 거의 뭐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가장 낮은 네네.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저희들하고 좀 비슷한 10.6% 정도 되고 가장 많이 내고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들이 3배에 해당되고 영국과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거의 3배 수준에 가깝게 내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독일,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배 수준으로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보험료율이라고 하는 게 저도 이제 찾아봤더니 자기가 버는 수입 중에서 몇 프로 정도를 그렇죠. 보험으로 내느냐 이거더라고요. 예, 예.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에도 국민연금 외에 다른 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역연금이라고 하죠. 네네네네. 그런 경우 예를 들면 뭐 공무원연금이라든지 네. 군인연금이라든지 사학연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높더라고요. 군인연금이 14%고요. 14%. 그다음에 공무원하고 사학이 18% 예, 예. 꽤 높은 더라고요. 편이죠. 네네. 그러면 국민연금이 아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조금 요율을 낮춰가지고 시작하지 않았나 그것도 싶은데. 있고 저는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연금의 어떤 설계 자체의 어떤 기본 방향이 좀 다르다고 네, 봅니다. 네, 직역연금 같은 경우에는 버는 액수만큼 기여를 하고 자기가 낸 만큼 받아가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충실한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의 격차들이 굉장히 심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네. 소득의 어떤 재분배 효과까지도 감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이 버시는 분들은 더 많이 내고 적게 버는 분들을 더 적게 내는 그런 방향으로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은 복지적인 측면의 어떤 그런 문제의식도 담겨 있어서 국민연금의 기여율 부분하고 그다음에 직역연금의 기여율 부분을 동일한 선상에서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근데 유럽은 저렇게 20% 가까이 혹은 20%보다 뛰어넘게 저렇게 보험료율이 높은 거는 어떤 그 정치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배경이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굉장히 사회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또 그만큼 어떤 사회적 부의 양극화 수준이 조금 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중산층이 두꺼워서 20% 이상의 어떤 기여율을 가지고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국민 생활의 수준이 담보되고 있는 부분 그런 것들까지도 저는 다 반영된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험료율을 인상을 하는데 예.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CG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뭐 일단은 보험료율의 인상 부분에 대해서 매우 동의한다. 인상 자체를 굉장히 동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31.8% 정도가 동의를 하고 있고 네. 그 동의율에 비하면은 동의하지 않는 반대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63% 정도 수준의 반대가 있으니까 국민 정서 전반적으로 보험료율의 인상 자체를 꺼리는 뭐 그거는 너무도 당연한 그렇죠. 정서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특히 30대 같은 경우에는 15% 미만
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42.7%나 된다는 건 거의 절반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세대들은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당연히 연세 드신 분들은 보험료율을 올려도 자기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보험료율 인상을 바라보고 인상률도 높게 책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아전인수고 자기 이해관계가 좀 걸린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가 반영된 보니까 밑에 이렇게 표를 보니까 젊은 세대는 조금 적게 올리자.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신 세대는 조금 많이 올려도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당연히 그 뭐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부담이고 자기들이 앞으로 30년 이상 짊어져야 되는 부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 반응이 저는 있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그렇게. 이게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잘 모를 때 저도 이제 대학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사학연금을 받게 되는데 처음에는 제가 넣은 거를 제가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죠? 지금 제가 넣은 거는 제 앞에 세대에 계시던 분들이 받아가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저를 이제 뒤 이어 오시는 세대분들이 내는 걸 가지고 제가 받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연금제도의 어떤 설계를 그런 방식으로 한 거죠. 그래도 연금제도를 다르게 설계할 수도 있죠. 내가 낸 만큼 바로 그만큼 보상받아가는 부가금제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디자인을 안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대 간의 이런 방식은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사실 연세 드신 분이 많이 받아가는 그 모든 뒷받침을 부양 의무를 다 젊은 세대가 지어야 된다. 이러면 굉장히 사실은 슬픈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은 혹시 뭐 우리 둘 다 사실은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고 이제 여론조사를 가지고 세상을 읽고 있는 건데 어느 나라에도 자기가 내고 자기가 받아가는 그런 거는 잘 없는 모양이죠. 다 이제 뒤이은 세대가 해가지고 앞 세대를 보험을 주는 제가 거예요. 어떤 나라가 그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가금제 형태로 자기가 낸 것들을 그대로 받아가는 방식으로 디자인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 시기를 늦출까요?라고 물어본 그런 그 조사에 대한 대답입니다. 한번 좀 차 교수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급 시기를 늦추는 데 대해서는 아주 반대가 극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63.1%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고, 이제 반대도 뭐 20대, 60대가 좀 비슷한 형태로 반대 수치가 조금 56% 정도로 낮은 걸 보면 20대, 60대의 인식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결국은 일반적으로는 반대 수치가 63.1%지만 20대, 60대는 56%라는 거는 약 한 7%포인트 정도 낮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지급 시기를 굳이 늦출 필요까지 있겠느냐라고 보는 거고, 지금 현행은 지금 60 아마 2세 까지로 만 60세로 아마 만 59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만 64세까지 늘릴 필요는 굳이 없다. 왜냐하면 이 지급 시기의 문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급 시기를 늦추게 되면 직장에서 은퇴는 보통 60세나 62세에 하지 않습니까? 그럼 3년 동안 사실은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3년 동안 난 뭘 먹고 살아라고 하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라든지 이런 사회 전반의 고용관계의 어떤 계약 문제 이런 것들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 쉽게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 연세가 드셔서 연금을 받는 연령이 오신 분들은 연령 시기를 늦추는 것을 당연히 반대하시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고 가능하면 자기가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연금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갖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젊은 세대는 그죠. 젊은 세대는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뭔가 그래도 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보험료율 인상이라든지 지급 시기를 연기하는 거라든지에 대하여서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젊으신 그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반대 의견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급 시기를 좀 늦춰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보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들의 부담이 뭐 줄어든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젊은 세대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건 뭐 당연하다. 근데 이제 조금 저희들 조사에서 조금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 네네. 부분은 20대와 60대가 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게 이제 조금 사실 퍼즐 같은 네. 거죠. 60대와 20대는 뭐 달라야 40년의 되는데. 네네. 시간 격차를 갖고 있는데 인식이 비슷하다. 그건 아마 저는 우리 사회 전반적인 보수화 경향이 좀 심화되고 있고 그 속에서 20대와 60대가 뭐 안보 문제나 모든 경제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서 유사한 어떤 여론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경향이 약간 저는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대의 그 젊은 분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CG 하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A 씨의 예상 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88년생으로 되어 있고요. 2013년에 가입을 했고 월 평균 소득은 200만 원이고 납입이 18만 원씩 되고 있는데 밑에 보면 이제 받는 시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차 교수님 혹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뭐 200만 원, 월 평균 소득 200만 원인데 월납입 보험료가 18만 원이라는 건 정확하게 9%를 반영해서 저렇게 그런 아마 것 같습니다. 계산됐지 맞습니다. 않았을까 싶은데 2013년에 국민연금 개시하고 2043년에 30년 가입하고 지금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이 월 65만 5천 원 수준이다. 네네, 그러네요. 그랬을 때 저는 인플레이션율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감안이 되겠지만 제 느낌도 너무 적다. 너무 적죠. 저걸 갖고 어떻게 네네. 최소한 2인 가구 뭐 이제 나이가 들면 자녀들은 다 출가하니까 2인 가구 어떻게 살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긴 근데 합니다. 저게 지금 30년을 넣은 다음에 받는 거네요. 그죠? 그것도 이제 뭐 60세까지 가입 기간이 만 60세까지니까 뭐 또 그 6년은 저기 한 5년 정도 기다려야 네네. 되는 걸로 나와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런데 정말 보니까 그죠? 그리고도 또 4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86만 8천 얼마 받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한 20만 원 정도 더 받게 되고 그다음에 또 유예를 시키면 근데 시키면 또 그만큼 혜택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즘 네. 보면 국민연금 유예시켜서 네, 네, 그 네. 액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즐거워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네. 예, 또 다음 CG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국민연금 노후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아까 이제 얘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안 들었을 때는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래서 저 지금 그림도 그걸 보여주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일단은 국민연금을 뭐 불만이 있든 없든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는 그래도 필요하다. 네, 이건 네, 명백하게 네, 다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20대들은 뭐 굳이 이걸 왜 넣어야 되냐. 네. 결국 내가 나중에 낸 만큼 못 받는다면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손해 아니냐. 차라리 개인연금 같은 걸로 보충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게 20대 같은 경우 47.3%만 그러네요. 동의를 하고 있고 50대, 60대는 거의 80%가 넘어가고 3%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그러네요.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네네. 또 연령대도 이제 저는 차이를 보이지만은 네네. 좀 이 소득에 소득. 의해서 그래서 고소득 가지신 분들은 사실은 많이 받긴 합니다. 많이 받긴 네네. 하는데 그 많이 받더라도 그게 자기 갖고 있는 어떤 소득이나 아니면 자산 대비해서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그렇죠. 보기 때문에 아마 42.3% 정도 나온 것 같고 200만 원 이하는 70%, 그다음에 네. 6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 수준의 소득대를 가지신 중위소득이라고 봐야 네네. 되겠죠. 네네. 그분들도 72%니까 우리나라에 상당히 중위소득과 저소득층들은 굉장히 필요하다. 노후에 필요하다. 이것 없이 나는 살 수 없다. 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연금 계획을 하더라도 이런 데 그러니까. 포인트를 좀 잘 네네. 착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국민 대다수가 저렇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부나 정책을 통해서 그죠? 국민연금이 건강하고 탄탄하게 그렇게 준비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걸 정부에 무조건 부담으로 안겨주는 것도 저는 네.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정부도 사회적인 합의, 근데 그렇죠. 정당들이 사회적인 합의를 하거나 네네. 아니면 뭐 우리가 노사정위원회처럼 그런 사회적 합의의 연대체들이 있어서 거기서 합의를 해주면 정부는 그걸 수행하면 되니까 부담이 덜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회적인 대화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가 되면은 좀 그런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뭔가 국민들의 협의체 이런 것들을
것들을 좀 정당 차원, 그다음에 시민단체들도 전문가들도 같이 한 테이블 안에 앉아서 좀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의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서 정부가 뭔가 사회적으로 좀 면죄부를 받고 그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조치들이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정부의 아마 가장 중대한 과제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그 국민 전체 삶하고 사실은 연관이 되어 있는 굉장히 거고 그죠. 중요하죠. 네. 또 이제 노인 인구는 많아지는데 젊은 인구는 줄어드는 인구 절벽이 있고 하기 네네. 때문에 다음 5년간을 맞는 정부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전반적인 거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는 정말 네. 이렇게 벼랑 끝에 와 있다. 네, 네, 이런 걸 좀 절감을 하고 우리 이 정부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 국민연금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좀 절박함을 갖고 저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 만약에 이제 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도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그렇죠. 저의 네네. 개인도 사실 뭐 연세 드신 지금 이제 은퇴하시는 교수님들이 저희들보다 훨씬 많이 받거든요. 그럼 배 아픕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한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전 그래도 자기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를 조금 내려놓고 그런 사회적 합의에 동참해주는 그런 저는 좀 성숙된 국민의식 이게 전제가 돼야 굉장히 어려운 사회적 난제인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저는 해결할 수 있을 거다. 그래야 정부도 뭔가 국민을 믿고 조금 전향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계획적 조치들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까지 차재근 교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국민연금의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잘해야 하지만 또 우리 국민 시민 전체가 국민연금의 개혁에 마음을 같이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